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즌 5번째 형충의 합반, 오늘 8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7강에 이어서 반대 계절의 합인 진유합,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묘술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묘술합, 화, 춘추, 문예의 합이라고 합니다. 봄의 기운인 춘과 가을의 기운인 추가 만나서 문예를 이루었다. 춘추, 문예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옛날식 명리에서는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만남, 이런 형태로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술토는 가을 중에서도 더 뒤의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유합 같은 경우는 가을의 중심인 유금이야. 요즘으로 치면 약간 뭐 40대 중반에 잘 나가는 남자 같은 어떤 형태라 그러면은 그보다도 더 나갔어. 그래서 유금의 다음 단계인 술토야. 그럼 이게 막 40대 후반이나 50대 또는 60대 이런 느낌도 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유금의 단계, 전성기를 지난 술토, 아주 노련한 단계, 다음 시대인 해자축을 열려고 하는 이 술토라는 기운이 아주 풋풋한 봄의 중심의 기운인 묘목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진유합보다도 거리가 더 먼 게 묘술합이에요. 그러니까 진유합은 약간 뭐 늙은 여자랑 잘 나가는 중년 남자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묘술합은 전성기를 넘기고 인생의 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술토, 원래 술토를 약간 뭐 보수적, 약간 늙은 것, 낡은 것, 옛 것, 한물 간 것, 전성기의 영화를 누렸으나 이제 전성기 영화가 끝물인 것,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술토의 물상으로 많이 보는데 이 술토가 바로 새로운 봄의 상징, 그 봄의 상징 중에서도 막 시작되고 있는 봄의 상징인 묘목과 같이 연계가 되고 있다. 그래서 묘술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사주에서 묘술합이 있는 경우에는 내 안에 늙은 것, 보수적인 것, 낡은 것과 새롭게 시작하는 것, 젊은 것, 젊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서로 결합될 확률이 있어요. 보통은 이게 비즈니스로 펼쳐질 때는 어떤 식의 비즈니스로 펼쳐지냐면 낡은 것에다가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시키거나 낡은 것과 젊은 것을 함께 융합시키거나 결합시키는 형태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 군사무기 분야에서 50년, 60년 사용한 무기들을 퇴역시키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첨단 장비들을 설치를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껍데기는 낡은 헬리콥터인데 그 안에 뭐 첨단 항법 장치가 막 달려 있다거나 요즘에는 이제 오래돼서 퇴역해야 되는 탱크들을 갖다 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무인 조종 장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그래서 막 자폭용으로도 쓸 수 있는, 정찰용으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오래된 굴뚝 공장이 그 안에 최신 공정의 내용을 넣어서 젊고 트렌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곰표 밀가루, 무슨 시멘트 이런 거 만들던 회사에서 갑자기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맞는 맥주를 만들어낸다든가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맞는 과자 같은 걸 만들어낸다든가 좀 오래되고 올드한 느낌의 회사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새 제품들이 나온다든가 하는 거죠. 가령 자동차 회사 중에서 볼보라고 하는 회사는 되게 보수적인 회사로 유명해요. 거기는 안전을 최고로 여기지 트렌디를 별로 안 따지는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뭐 볼보에 새로운 그 경영자가 부임을 하더니 갑자기 젊은이들을 위한 트렌디한 감각의 자동차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어떤 볼보의 안정성과 보수성에다가 젊은이의 트렌디한 감성이 앉혀지게 되니까 아저씨 차라고 소문났던 볼보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래서 묘술합은 신구의 결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 사주에 묘술합이 있는 사람 또는 내가 묘나 술이 있는데 대운에서 묘나 술이 들어와서 1년짜리 말고 1년짜리는 그냥 뭐 작용하려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10년짜리 대운 정도가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에는 젊은 것에 오래된 것을 접목시키고 오래된 것에 젊은 것을 접목시켜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그런 형태도 좋겠죠. 예전에 영화 중에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그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여자 배우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맞아요. 앤 해서웨이. 아유, 감사합니다. 앤 해서웨이라고 하는 젊은 CEO가 이제 인턴 사원을 뽑았는데 그 은퇴한 환갑이 넘은 그 로버트 드니로가 맞죠. 네,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이게 젊고 트렌디한 회사에 웬 어르신께서 게다가 또 인턴으로 오신다니. 근데 이제 그 영화는 그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뭔가 노련미, 의욕은 강하지만 노련미가 떨어지는 젊은 CEO와 노련미가 매우 넘치지만 어떤 뭔가를 막 팍 해보려고 하는 의욕은 그닥 많지 않은 그런 어떤 그 나이는 먹었지만 안정감이 있는 그 두 사람이 콜라보를 이루면서 어떤 영화상 사건 사고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면서 서로 우정이 꼽히는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제 영화에서는 뭐 사장과 직원의 관계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남녀의 관계가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는 일이 거의 없고, 대부분 옛날 시절에는 남녀의 관계는 대부분 부부 관계로 만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묘수랍을 가지고 있으면 뭐 젊은 여자가 늙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남자가 묘수랍이 있으면 늙어서 젊은 여자 얻을 수 있다. 뭐 또는 자기가 젊었을 때 늙은 여자랑 연애를 해볼 수가 있다. 뭐 이런 형태의 그 내용들로서 많이 해석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자, 묘수랍은 봄과 만추의 합이다. 만추. 이제 가을이 가득 찼다. 그래서 이제 늦은 가을이다. 끝 자락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보통은 가을의 기운은 이제 엔딩을 맞는 건데, 보통 만추는 보통 쓸쓸함, 약간 처연함, 하나의 사이클을 마치고 이제는 겨울이라고 하는 쉬어가야 되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이제는 할 일도 없어지고 뭐 약간 그런 처연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처연한 느낌의 술토가 묘목을 만나게 되면 다시 할 일이 생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은퇴한 암흑의 킬러, 그냥 마을에서 노인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하게 되다. 그 람보 4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람보 시리즈가 4인가 5까지인가 나왔는데, 람보 4가 보면은 이제 환갑을 넘기고 70이 다 된 람보가 목장에서 그 말들을 키우고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의 젊은 처녀, 그 이웃의 딸과 우정을 뭐 이렇게 뭐 교제를 하는 건 아니고 서로 우정을 지내면서 마치 자기 손녀처럼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었던 딸이 있었는데, 그만 그 딸이 도시에 돈 벌러 나갔다가는 마약소 조직들에게 잡혀가지고 뭐 매춘을 하게 되고 결국 마약에 중독돼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자, 이제 열받은 람보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왕년의 무기를 다 꺼내 들고 내가 왕년에 누구였는지 보여주마 해가지고 그 손녀딸을 죽게 만든 그 범죄 조직을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는 내용이, 그게 이제 람보4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야? 환갑을 넘기고 어떤 만추, 나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묘목을 만났다. 다시 젊게 살 일이 생겼다. 젊은이들과 뭔가 일을 함께 할 일이 생겼다. 같은 내용이죠. 제가 제 사주의 시주가 술토거든요. 제가 한 20년, 30년 후에 묘대운을 만나는데, 제가 한 80 정도 되면 오더라고요. 한 75세에서 80대면 신묘대운을 만나. 그래서 아싸, 내가 80대 젊은이들과 한번 해볼 일이 생기겠구나. 근데 이제 정관을 올린 젊은이들이니까 뭔가 좀, 그렇지, 딱 인턴이죠, 인턴. 정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잖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젊은 그 묘목들과 내가 묘수랍으로 뭔가 일을 해볼 일이 생기겠구나. 무슨 뭐 젊은이들을 위한 학교에 가서 뭘 하려나.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사주 원국에 아예 묘수랍이 있다 그러면은 그럴 일들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보통은 내가 젊었을 때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나하고는 성향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어떤 그러한 것들의 결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은 인생 후반부에 반복돼서 다시 내가 나이가 많은 시절에 젊은 사람들과 뭔가 함께 해볼 일이 생기다. 신구의 만남, 봄과 가을의 결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진유합 같은 경우는 진유합 금을 추종하기 때문에 진토하고 유금이 만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유금이 주도하게 되는 형태가 돼요. 유금이 주도하는, 이 진토가 유금의 동화가 되는 형태가 되는데, A가 B가 동등하게 만났지만 A가 주도하게 되는 형태로. 근데 이 묘수랍 같은 경우는 A와 B가 만나서 C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봄과 가을의 기운이 만나서 그 중간인 여름을 주도를 하게 되죠. 보통 이렇게 되면은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만났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둘이 합쳐 중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늙은 남자는 젊게 살아. 젊은 여자는 다소 좀 중후하게 중년의 모습을 띄울 수 있다. 중간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진유합 같은 경우는 여자가 진토고 남자가 유금이라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에 맞춰서 살게, 남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살게 되는 약간 그런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서로 반대되는 계절의 음양합, 애정합, 우정합이다. 합되어 나타나는 화의 기운은 다소 미약하다.
묘술합화를 안 보는 학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묘술합이나 진유합은 묘술합화 또는 진유합금에서 보통 이 금, 이거 안 봐요, 잘. 그리고 거의 작용력도 사실 거의 안 나타난다. 뭐 정도로 그러니까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습니다. 자, 같은 계절의 합인 오미합이나 자축합과 달리 반대 계절의 합이니까 서로 상반된 문화, 신분, 나이, 세대, 사고의 차이를 가진다. 춘추지합, 춘추문예의 합으로도 비유한다. 예전에는 이걸 애정합으로도 되게 많이 비유를 했다. 약간 요즘 현대 용어로는 로리타적인 애정합.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좀 많이 보죠. 같은 계절의 방합인 진토와 유금이 오면 합에서 충이 온다. 위기가 온다, 흔들린다, 합을 깨는 기운이 들어온다. 이게 딱 무슨 느낌이니? 나이가 많은 남자가 젊은 여자랑 교제를 했는데 그만 그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만났어. 이러면 이제 합이 깨질 수가 있죠. 반대로 또 나이가 많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만났는데 또 나이가 많은 여자를 만나게 됐어. 그렇게 됐더니 또 젊은 여자를 버리게 됐다.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방합들이 오게 되면 서로 가까운 기운이 와서 합을 하게 되면은 멀리 있었던 기운을 놓치게 되는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죠. 가끔 예전에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마님이 그 어떤 그 조선시대의 그 명문 가문에 그 아씨가 있었는데 그 아씨가 그만 그 집 머슴하고 이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그 머슴과 손잡고 도망을 갔어. 그래서 산골 마을에 둘이 살고 있었어. 둘이 지금 진유합이나 묘술합을 한 거죠. 서로 다른 신분과 출신이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그 합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도망간 딸을 찾으려고 그 관졸들이 아버지랑 어머니가 쫓아와가지고는 가서 딸을 그냥 확 데리고 가죠. 그냥 너는 여기서 사례가 아니야. 너는 우리랑 살아야 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쟤는 쟤네들하고 살라 그래. 그게 일종의 이 진유합이나 묘술합을 방합이 와서 깬 거예요. 방합. 끼리끼리가 와가지고 깼다. 누구 힘이 더 세느냐에 따라서 더 깊은 산골로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끌려가서 어머니가 시집 가라는 대로 시집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죠. 자, 묘술합. 자, 합하는 두 에너지의 거리가 7칸으로 멀다. 한 칸 차이로 충이 동할 수 있다. 즉 충이 나서 깨질 일이 늘 가까이 있다. 사실 그래서 진유합하고 묘술합은 좀 불안불안해. 둘 중에 하나만 성분이 변하면은 둘 중에 한 명만 신분 출신이 변하면은 깨질 수가 있어.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살다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또는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지거나 이래버리면 둘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 아마존에서 서로 위기 서바이벌 하면서 사랑을 싹 틔웠는데 다시 한쪽이 도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마존에 살던 사람이 도시로 가게 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변질될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인연들이 복권 당첨되면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나 또는 감옥에 가 있던 남자는 그렇게 뒷바라지를 잘하다가 감옥 와서 집에 며칠 있다가 헤어지거나 뭐 그 취직 못한 그 남자친구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할 때는 이게 관계가 잘 이어지다가 남자가 되게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는 둘이 깨지거나 둘 중에 한 명의 상태가 변하게 되면은 헤어질 가능성들을 논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묘술합화는 전성기의 묘와 금의 세상을 마무리하고 수의 나라를 열려고 하는 술토가 합하여 목극토로 화의 기운을 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진유합은 토생금의 생극 관계인데 묘술합은 목극토의 극합이에요. 극합.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젊은 기운인 묘목이 늙은 기운인 술토를 표면상 극하는 모습으로 가죠. 이게 딱 그 아까 앤 해서웨이와 그 남자가 나왔던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던 딱 인턴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죠. 젊은 사장, 늙은 사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사장이 지시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늙은 인턴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여서 위기를 자세히 넘어갈 수 있다. 가끔 사극이나 드라마에 보면은 젊은 청년이 그 귀족 가문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공경에 처했는데 그 집에 늙은 종이 와가지고는 어르신, 도련님,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아유, 돌쇠 말만 듣겠네 했더니 그 자기가 통제를 하는 관계인데 그런 얘기를 듣는 거 있죠. 가끔 보면은 젊은 사장이 식당을 차렸는데 거기에 조리를 하러 온 아줌마가 그 주방일 20년 해보신 분이야. 딱 그런 관계와 같은 거죠. 의욕과 패기는 넘치지만 내가 아직 음식을 만들 줄 모르는데 요 20년 경력의 아줌마가 오셔가지고 아줌마가 음식을 막 척척척척 나무를 해줘.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내가 지시를 내리는 관계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아버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뭐 이런 상황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신구의 지혜가 합쳐지다. 뭐 이런 느낌들.
자, 출신, 문화, 예를 들어보죠. 출신, 문화, 나이 등이 너무 다른 너와 내가 만났다. 바로 옆집에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먼 곳에 우리와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한다. 이거 진유합하고 좀 비슷하죠. 같은 귀족 출신 여자는 안 만나고 신분이 낮은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다양한 분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미합이나 자축합은 연예인 출신이 연예인 출신과 결혼했다. 뭐 이런 형태고, 학교 선생이 학교 선생과 결혼했다. 뭐 군인 출신 군인 아무개가 같은 군인인 누구랑 결혼했다. 소방관 아무개가 소방관 누구랑 결혼했다. 뭐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이 진유합은 서로 완전히 다른, 나 저기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 여자랑 만났어요. 말하자면 나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과 결혼했어요. 뭐 나하고 완전히 문화와 다른 뭐 동서양이 만나서 서로 결합을 융합을 했어요. 이런 형태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직업성에서는 예술성, 재주의 예술적 재주에 가산점을 준다. 뭐 문학, 문화, 예술, 문필, 교육, 휴식, 힐링, 안식처, 휴양, 펜션, 유흥, 종교, 철학, 여행, 회춘, 건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회춘, 건강 이런 얘기가 늙은 것이 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젊은 것이 늙은 현상이 나요. 보통 젊었을 때는 애늙은이 소리 듣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젊고 트렌디한 모습으로 살았구나. 이런 느낌들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자, 우리 샘플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십성을 넣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십성. 자, 만약에 갑술일주가 묘월에 태어났다. 이런 경우는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가 묘술합의 관계인 거예요. 이 묘술합이 사회 내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 개인궁 내에서만 벌어질 수도 있고 사회궁과 개인궁이 연합해서 벌어질 수가 있어요. 술토의 정체성을 가진 내가 젊은 묘목의 사회를 살고 있다 같은 형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주는 젊고 트렌디한 묘목의 사회를 살고 있는 다소 보수적이고 늙은 어떤 그 성분을 가진 내가 이 둘의 조화를 잘 맞추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경우가 젊었을 때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 있는 회사에 가서 일하다가 내가 나중에 나이 많아졌을 때 젊은 애들이 있는 회사에서 또는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 건강 관련된 연구자들이 그 사람의 수명을 연구를 하면서 그 장수하는 직업들을 이렇게 뽑았답니다. 주로 이 직업을 가지면 장수하더라. 그런데 그 장수하는 직업 중에 하나에 대학 교수가 들어있더래요. 근데 그 특성이 뭐냐 하면은요, 대학 교수 될 때쯤 되면 나이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게 나이 먹어서도 평생 직종이니까 60, 70 넘으신 교수님들도 많잖아. 근데 학생들이 20대야. 요즘엔 물론 학생들이 60대인 경우도 많지만 요즘 대부분 학생들이 20대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나이를 먹어도 이게 오래 간다 같은 게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묘술합이 늙은 것과 젊은 것의 결합과 상호 조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학 교수들이 대체로 그 오래 살더라.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과 많이 일하는 직업들이죠. 무슨 뭐 병원에 있는 그 교수, 뭐 의사 선생님도 젊은 간호사들과 같이 일을 하니까, 아무튼 뭐 유치원과 관련된 어린이들과 관련된 일을, 젊은 사람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수명이 길어지더라.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사주에서 이렇게 늙은 성분과 젊은 성분이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쩔 때는 어린아이 같고 어쩔 때는 나이를 먹었고, 그럼 이런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어떤 성향이 나타나냐면 어쩔 때는 이게 의젓한 어른인데 어쩔 때는 애들하고 어울려서 야 쟤네 애보다 더 애인 것 같아,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이분이 지금 이 즐거운 시간에 묘목이 발동됐구나 라고 해요. 또 어쩔 때는 술토가 발동됐구나. 또 이런 분이, 어떤 분은 나이 드셨는데 맨 젊은 사람 노는데 껴서 이렇게 끼려고, 야 손주 어디 보여? 아, 내가 할애비가 가서 햄버거 좀 사줄까? 뭐 이러면서 낄 수도 있겠죠. 오히려 이제 그런 비즈니스적인 현장에서 일을 해주면 좋겠구나. 내가 멘토고 요 묘목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주가 지금 30, 40대 중년의 나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까요? 라 그러면 신구의 만남 같은 형태, 젊은이들인데 무슨 7080 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그 중장년이 좋아할 만한 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젊은이들을 유치해서 트렌디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또는 약간 중장년의 음악을 갖다가 편곡을 해서 젊은이들의 노래로 만들어내는 것, 마치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갖다가 그 빅뱅의 붉은 노을로 다시 개사를 해서 다시 젊은이들에게 난 너를 사랑해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노래를 만들어서 신구의 문명을 다시 만나게 하는 요소들, 그런 요소들에서 유리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비즈니스를 할 때도 늙은